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천간합이라고 나왔어요. 천간합. 이제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게 된다면 이해가 아마 잘 되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네, 천간합이라고 나왔는데요. 합은 서로가 필요하여 또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합을 이루는 것이다. 필요하거나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합이라는 게 나타난다 하여 다양한 원리나 이론을 알고 응용하기 바란다. 특히 천간합은 천간의 물상을 이해하면 합하는 원인을 알게 된다. 천간합은 천간의 물상을 이해를 한다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갑기합토가 되네요. 갑기합토. 기토의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천둥 번개가 간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토를 물상으로 보면 구름이라 했죠.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서 발생하게 되는 게 우레라고 했습니다. 우레니까 간목에 두었다 하여 간목과 기토는 혼전 남자 형제 같은 관계, 결혼하기 전 남자 형제 같은 관계, 집집마다 뭐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다양한 성향들로 인해서 뭐 잘 지내는 집이 있는가 반면 뭐 계속적으로 투닥거리고 하는 집도 있겠는데 이 혼전 남자 형제 같은 관계라 한 거는 남자들 키워보면은 어릴 때 되게 많이 싸우고 투닥거리면서도 동생이 나가서 얻어터져 오면 형이 나가서 정리를 해주고 뭐 이러한 관계들 있죠. 돈독하죠. 집 안에서는 아웅다웅 싸워도 밖에 나가면은 서로 챙겨주기 바쁩니다.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간목이 기토의 구실을 할 수도 있으며 기토 역시 간목의 구실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에 중정지합이라고 한다.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자연명리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은 뭐 쓰지를 않죠. 중요한 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합의되었는가 그 이론만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구름과 구름이 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서 있으면서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혀야지만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구름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절대 만나질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는 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다시 말해서 이건 조건이죠. 이러한 같은 선상에 나란히 있었을 때만이 합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을경합근이 나왔어요. 을목의 바람에 의하여. 을목이 물상으로 바람이라고 했죠. 바람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경금, 열매다 하여 이들이 합을 하는데 관계는 결혼한 형제처럼, 결혼한 형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니 거 내 거 이제 정확하게 따지우죠. 따지우는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을목은 경금에 정성을 들인다. 이 유실수가 경금 열매에 정성을 들이죠. 잘 키워야 되죠. 경금이 성장하면 경금이 열매죠. 열매가 성장하면 다시 을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목에서 열리는 것이 금이 되는데, 자, 이걸 나무로 볼 때는 나무에서 달리는 거는 열매죠. 열매가 되고 사람으로 봤을 때는 목이 부모가 되면서 금이 부모한테서 나오는 것이 자식이 된다. 근데 다시 금이 목으로 돌아간다 했죠. 이 자식이 성장해서 다시 부모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윤회한다 했죠. 다시 을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경금 씨앗이 썩었거나 해서 다시금 쓸 수가 없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에서
을목이 경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금도 을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이진 않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에 인이지압이라 한다. 을목이 경금에 맹목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 금이 다시 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그 역할을 반복한다 이 얘기죠. 병신합수 나왔습니다. 병화는 물상에서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 내린 신금 이슬이나 서리가 신금을 서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둘의 차이는 온도차로 구별한다 했죠. 온도차에 의해서 녹아서 작은 물방울로 변하기에 합수라고 한다. 합수. 설명드렸죠. 작은 알갱이 모양의 결정체 얼음 같은 건데 이 얼음이 열에 의해서 녹게 되면 이슬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서리도 이슬이 된다. 그 이슬은 양이 극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소량이죠. 소량의 이슬이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만 살짝 적시는 수준이다. 나무나 풀이 살아가기에 정말 지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열에 의하여 서리가 녹기 때문에 위엄지압이라고 한다. 다음 정임한목 나왔습니다. 정화는 물상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정화의 빛이 임수, 물에 스며들어 수온이 오르게 되면 무언가 생겨난댔죠. 생겨나기에 목으로 두었습니다. 이를 한목이라고 한다. 이들 합은 물과 빛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져 있으면 사계절 합이 이루어지기에 음란지압이라고 한다. 어디든지 물과 빛이 있다면 항상 일어난다는 얘기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일어난다. 항상 생겨나기 때문에 얘는 영구적이죠. 영구적인 합이다. 자, 물이 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죠. 이 빛은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게 굴절이 되죠. 굴절이 되면서 퍼지거든요. 퍼지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안에 무언가 생겨나더라. 이 생겨나는 것이 한목이다. 이 목들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일어나는 거다. 영구적인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무게합화. 해가 뜰 무렵 조양이라고 얘기 드렸죠. 해가 질 무렵 석양. 이거는 노을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을에 관한 얘기인데 무토의 허공, 무토가 물상으로 허공이라고 했어요. 개수는 안개라고 했죠. 무토의 무한한 허공에 개수의 안개가 수분 입자, 빛이 통과하는데 장애를 일으켜서 붉게 보이는 현상. 무토의 무한한 공간에 당연히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공간에 개수의 안개가 빛이 통과를 하는데 가리게 되면서 붉게 보이는 현상. 그게 노을인데 이 노을은 잠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노을이 하루 종일 있지는 않죠. 아침에 해 뜰 때 잠깐, 해가 질 때 잠깐 이런 식으로 잠시 일어난다 해서 잠시 하는 합이다. 그리고 붉게 보이는 화에는 열과 빛이 있댔죠. 열과 빛이 있는데 빛 또는 색입니다. 색이라고도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무게합화는 열이 아닌 색이다. 붉은 색으로 보자. 하여 무게합화는 항상 합을 할 수가 없고 잠깐씩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죠. 색으로 표현하며 조석으로 나타나기에 정지압이라고 한다. 잠깐씩 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이 없다라고 해서 무정지압이라고 한다. 지금 천간합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천간합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 많이 보셨죠? 무당사주학 이야기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사주입니다. 이것이 제 거입니다. 아유, 부끄러워. 사주 보시니까 참 스펙터클하죠. 좌충우돌입니다. 말 그대로. 네, 이 사주를 가지고 천간함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장간을 먼저 써두고 해볼게요. 글씨가 악필이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판 글씨는 처음이에요. 맨 처음에 갑기합토 나왔죠? 갑기합토가 나왔습니다. 갑기합토. 자, 사주에 보니까 기토는 여기 미토 밑에 하나가 있지요. 미토 밑에 하나가 있고, 자, 갑을 보니까 천간에 두 개가 떠 있으면서 지장간에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합이 네 개가 되겠죠. 이 갑들이 다 기토를 보고 합을 하려고 달려오지만 가장 유리한 것은 이 갑신의 이 갑이 되겠죠. 갑신의 갑이 기토와 합을 한다. 합을 해서 토가 된다. 도.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는 내 자존심상, 내 돈을 겁재를 만나면 토해낸다. 정제, 겁재. 나는 내 자존심상 돈을 친구를 만나면, 아는 사람이나 친구를 만나면 내가 돈을 토해낸다. 내가 지불한다는 얘기죠. 미토 밑에 기토는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카페에도 댓글 제가 남겨드렸는데 계절로 이해하시면 빠르다고 오화 밑에 기토는 흡수를 하는 열이고 흡수를 하는 것이고 미토 밑에 기토는 토해낸다. 토해낸다.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땅에 흡수했다가 흡수한 열을 토해낸다는 얘기죠. 미월에 토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빠르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존심상 돈을 친구, 지인들 만나면 내가 계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주 속에 글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이 을경합금이랬어요. 을경합금. 자, 을경합금 여기 있네요. 자, 겁재를 했습니다. 경금은 편관이 되겠죠. 편관이 되는데 이 둘이 만나면 금이 나온댔어요. 금은 나한테 음금이 돼서 신금으로 된다. 신금 정관이 된다. 자, 이거 볼게요. 나는 친구가 아니면 지인이 힘들다고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 나는 거절해야 된다. 돈 거래하지 말란 얘기죠. 나는 작은 돈이라도 겁재가 힘들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해야 된다. 자, 다음 보니까 병신합수 나왔어요. 병신합수. 이때 수는 음수로서, 그러면 개수가 되죠. 개수 정인이 됩니다. 정인이 되는데, 병화는 식신이 되고요. 신금은 정관이 됩니다. 식신과 정관이 합을 했죠. 내가 하는 많은 말들은 관에서는 인정이 안 되더라. 합해서 개수, 수가 됐는데 왜 인정이 안 돼요? 자, 병신합수 이론이 표면만 살짝 적신됐어요. 그래서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 수리에서 배우셨죠? 일육수라 했어요. 그래서 정작 내가 관해서 하는 말은
60% 정도만 신뢰를 하더라. 신뢰도가 내 말은 60%다. 참 서글프네요. 내가 하는 말은 반에서는 신뢰도가 60%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병신 합수했습니다. 다음이 정임이죠. 정임 한목, 목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정임이 있어요. 정임은 나한테서 상관이 되고, 임수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 편인이 돼서 이 목이 나오는데 이때 목은 음목이기 때문에 나한테서는 을목겁제가 됩니다. 겁제. 자, 이건 또 어떻게 읽느냐. 나는 조건이 달린 불확실한 문서에 상관, 흠집, 변형하지 마세요. 그랬죠. 조건이 달린 불확실한 문서에 변형, 흠집 내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상관이죠. 한 방향으로 흠집 내지 마세요. 그러면 목이 생깁니다. 조건이 달린 불확실한 문서에 정화, 상관.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인이란 얘기죠. 불확실한 문서.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거에 서류에는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게 되면 을목겁제, 겁제가 보글보글 하댔어요. 정임 한목이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항상 일어나는 영구적인 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서,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문서에 함부로 사인하게 되면 겁제만 생겨난다. 만약에 이게 뭐 문서에 사인을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 겁제가 채권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이 지장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합파. 무게합파. 자, 여기 보니까 무토가 있죠. 무토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고 천간에 보니까 개수 하나 떠 있죠. 병신 합수에서 나온 음수인 개수가 하나 있는데 이 무토들이 여기에 다들 합을 하게 됩니다. 무게합파, 무게합파, 무게합파 하게 되죠. 합파하니까 나한테는 음화가 되어서 상관이 돼요. 상관. 자,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 나는 내 능력껏 아는 선에서 꾸민다. 나는 내 능력껏. 내 능력껏이라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아는 선에서 꾸민다. 자, 이게 무토가 지금 연주, 월주, 일주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다시 말하자면 나는 밖에 나갈 때 내 능력껏,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는 선에서 꾸민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화장 안 하면 밖에 안 나가요 했잖아요. 이게 이 말이 사주에서 나올지도 몰랐네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연주니까 유년 시절 나는 어릴 때부터 무게합파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는 선에서 말을 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는 소리를 했다. 무게합파, 잠시 일어나죠. 잠시 잠깐 툭툭 나가는 말 있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아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십신을 알게 되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십신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어 구사하는 데 있어서 십신의 다양한 활용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얼마나 가장 적합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암기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천간합 5가지 오늘 해봤는데요. 너무 빨리 달려서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때 돼서 한번 더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